자, 이제 우리 확률과 통계 처음 경우의 수 부분부터 한번 나가게 될 건데요. 자, 혹시 여기 부분은 수학 하 부분에서 경우의 수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인 거야.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혹시 합의 법칙, 뭐 곱의 법칙 이런 부분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합의 법칙은 뭐 여기서 뭐 구구절절 되어져 있는데 그냥 어떤 두 사건이 있었을 때 그냥 말이 또는으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우면 그냥 합의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편해요. 알겠지?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여기서 뭐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걸로 하면 좀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두 사건이 있는데 이게 그리고 뭐뭐 하고 이렇게 말이 연결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우면 이거는 곱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걸 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로 하면 어렵냐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지고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진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야 돼? 이게 바로 36가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학생들이 동시에가 아니잖아. 이게 A 먼저 하고 B 하는 거니까 이거는 동시에가 아니라서 이건 합의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결과를 같이 확인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이게 아까도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지고 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뭐 하고로 연결되는 거라서 곱의 법칙으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곱의 법칙은 뭐뭐 하고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어디를 거쳐서 자, 이런 말들이 나왔었을 때는 둘이 곱하게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 순열 혹시 기억나요? 순열은 혹시 이 NPR은 N번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면서 R명을 예를 들어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다라고 해서 N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N부터 숫자를 1씩 줄여가면서 R번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곱해? N-R에서 얼마까지? 이것까지 곱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n 빼기 0부터 이게 한 번으로 샜기 때문에 이거를 해보면 이만큼이 r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 혹시 팩토리얼 배웠지? 그럼 이걸 혹시 팩토리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n팩을 얼마로 나눈다? n-r로 팩으로 나눠준다. 그지? 왜냐면 n 곱하기 이렇게 쭉쭉쭉 가갖고 여기가 n팩이 1인데 여기서 얼마로 나눠줘야 되느냐? 여기가 지금 n-r 더하기 1이 있고 이 다음에 n-r이 있으니까 이만큼 필요가 불필요했었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눠줘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여기 부분에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R번, 그러니까 즉 NPR이라는 거는 N부터 R번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경우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알 거고 NPR도 알 거고 NP형 얘네들은 1이다라는 이 부분도 혹시 내용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하고 이제 이거를 n의 계승이다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다 팩토리얼 개념으로 해줬고 혹시 조합은 어떤 식으로 혹시 정리를 했었어? 맞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조합은 순서가 있는 거는 순열이었지. 그래서 이거를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준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NCR 그랬으면 순열이 원래 NPR이었지. 근데 이게 몇 번이 중복이 돼?
n명에서 순서 고려하지 않고 r개를 뽑는다는 얘기니까. 이게 얘는 순서가 상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3개를 뽑았어. 그럼 순서가 이 3개를 뽑을 수 있는 건데 이 3개는 그냥 전부 다 하나인데 순열에서는 얘네들을 자리를 나열을 하면 6가지가 생기는 거니까. 즉, 이 뽑는 얘네들을 자리 배열하는 만큼이 중복이 됐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열을 중복된 수만큼으로 나눠준다라고 일단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만큼이 뭐야? 이만큼이 뭐지? 이만큼이 NPR이지. 이 순열이고 그 순열을 중복되는 수만큼으로 나눠주는 거다라고 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 2개 정도는 알고 좀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거 한 개고 NCN도 얘도 한 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NCR은 NCN-R이다. 이거는 언제 써먹으면 좋을까? NCR이 NCN-R이다. 이거는 언제 써먹기 편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얘 절반을 넘어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시 7이다. 그러면 이 녀석은 10명 중에서 7명을 선택한다라는 건데, 그건 반대로 생각하면 10명 중에서 선택하지 않을 녀석을 3명 고르는 거하고 동일한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가 절반을 넘어갈 때 써먹으면 편한 방법이다라고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NCR이 N-1CR, N-1C, R-1. 그러니까 얘는 이것보다는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좀 좋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N-1C, R-1하고 N-1C, R을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NCR이다. 약간 선생님은 약간 이런 패턴으로 좀 기억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어디서 배웠지? 파스칼의 삼각형?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서로 똑같아. 예를 들어서 한 7C3이야. 근데 7C4로 해가지고 여기가 같아. 그러면 이 2개가 돼서 하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8C4로 바뀌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2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형태가 되니까 이거 되게 여러 개 더하기로 돼가지고 2개씩 묶으면 합해지고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얘도 하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것도 하나 좀 해놓으면 좋아요. 우리가 K 곱하기 NCK는 N 곱하기 N-1C K-1이다. 이것도 하나 좀 해 놓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어디서 써먹게 되냐면 약간 이항정리 쪽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미리 그냥 한 켠에다가 적어 놓고 나중에 이제 이쪽 가면은 다시 좀 해서 내가 조합을 이제 다시 복습할 때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유의 깊게 좀 봐놓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잘 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부분은 이제 한번 해보면요. 합이 5 또는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그래서 여기가 1, 4 이렇게 여기 1, 4 하면 4일이고 2, 3 하면 3이 이렇게 돼서 4가지가 될 거고 10이 되는 경우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3가지가 나와서 또는이니까 둘이 더해요? 그치, 더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합이 4의 배수가 된다. 혹시 우리 4의 배수는 어떻게 되지? 이건 혹시 4의 배수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건 4의 배수가 아니야. 맞아요? 누굴 보고 파악했어? 그치? 마지막 두 자리
이거는 마지막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다. 8의 배수는? 8의 배수는 어떤 게 8의 배수야? 자, 여기도 이제 하나 좀 정리를 해놓으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의 배수의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면 4의 배수는 우리가 4 곱하기 25를 하면 어떻게 되지? 100이지. 그러니까 일단 100의 배수는 4의 배수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한 4728 정도를 해보면 4700하고 28하고 나눠서 얘가 4 곱하기 a고 얘가 4 곱하기 7이니까 이거는 4로 묶여서 어때? 4의 배수가 됐던 거지. 그러니까 끝에 있는 두 자리만 4의 배수이기만 하면 4의 배수가 됐던 거야. 맞지? 근데 8의 배수는 뭐예요? 그럼 8의 배수는 이런 원리에 의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바로 8이 8 곱하기 125를 하면 1000이야. 그러니까 1000의 배수는 8의 배수인 거야. 그래서 얘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 끝에 몇 자리? 예를 들어서 이것도 4728이 있으면 얘는 4000 더하기 728인데 얘는 8의 배수인 거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8의 배수이기만 하면 8의 배수인 거지. 그래서 8의 배수는 끝에 몇 자리가? 그치?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8의 배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16의 배수는 뭐겠어? 그렇지, 네 자리인 거. 16 곱하기 625를 하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2 곱하기 5가 10이잖아? 그러면 하나씩 더 곱하면 4 곱하기 25는 100인 거고 하나 더 곱하면 8 곱하기 125는 1000인 거고 하나 더 곱하면 5 곱하기 625는 많이 되는 거야. 약간 그런 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3의 배수 어떻게 파악했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이 문제에서는 4의 배수만 나왔지만 우리가 뭐 배수에 관련되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는 것도 좋으니까 3의 배수는 각 자릿수 합이 3의 배수.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로 할까? 한 147. 예를 들어서 147을 볼게요. 그러면 각 자릿수를 다 더하면 얼마지? 12. 12는 3의 배수야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각 자릿수 합이 12가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3의 배수다. 자, 그러면 6의 배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짝수이면서 3의 배수 조건을 만족합니다. 6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6의 배수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끝에가 일단 짝수야. 짝수면서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6의 배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의 배수는 이거는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7. 각 자릿수 합이 어떻게 되지? 각 자릿수 합이 9구나. 오케이, 너는 9의 배수다. 자, 이렇게 하나 좀 알아놓는 것도 좀 유용할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4의 배수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게 될 거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합 하면은 이거 뭐 왜 자꾸 이렇게 되지? 합하면 어떻게 돼요? 최대 얼마까지밖에 안 나와? 12까지밖에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에서는 12밖에 안 나와서 경우가 4 또는 이게 또는이잖아. 또는 8 또는 1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4가 나오는 거 몇 가지? 3가지. 3가지. 8이 나오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12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1가지.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요, 곱해요? 그치,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확인 체크 1, 2번은 우리 그냥 한꺼번에 같이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여기다가 풀 테니까 거기다가 하나 풀어보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1번은 세 가지 나왔어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합이 2 또는 3.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중요한 거는 내가 해석을 할 때 이걸 또는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리고로 볼 거냐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차가 1 이하가 나오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하면 차가 1 또는 차가 0 되는 거고, 선생님은 할 땐 차라고 했었을 때 1, 2를 마이너스 1로 보는 게 아니야. 두 수의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1, 2하고 2라고 따로 썼던 거는 왜 그렇지? 그치? 우리가 전체 경우에 서로 다른 거니까 이 전체 경우의 수는 36개가 있지. 이 36개 안에 1, 2하고 2, 1하고 다르게 봤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이미 이 36개 안에 이미 얘하고 얘하고 구분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른 경우로 봐줘야 돼요. 알겠지?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응. 2번 어떻게 구했어? 12개? 그러면 어떻게 해서 12개가 나왔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거 몇 개 나왔어요? 여기 차가 혹시 1인 경우 6가지? 이게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났네. 차가 1인 경우는 잘 보면 1, 2, 2, 3.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를 일정하게 해야 돼. 1, 2 했는데 3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힘들어. 그리고 선생님은 봐봐. 여기다가 잘 보면 1, 2를 쓰고 그 아래다가 2, 2를 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2, 3 하면 당연히 여기는 3, 2였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위에다 쓸 때는 작은 순서대로 지금 위에다가 적어준 거야.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5, 6까지밖에 못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몇 개야? 1, 2, 2, 3, 3, 4 이렇게 쭉쭉쭉 해서 5, 6이 나왔으면 이게 몇 개지? 이게 5가지지. 왜냐면 1부터 5까지 간 거니까. 그렇지.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이게 5가지가 나오고, 그러면 그 상대적인 거니까 항상 쌍으로 존재하니까 얘도 5가지가 돼서 얘도 10가지가 나온다. 그 다음에 차가 0인 거는 둘 다 똑같은 거일 테니까 6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풀다 막히면 바로바로 질문해요. 선생님 막 질문 안 하면 선생님이 좀 그래. 질문 같은 건 많이 해줘야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그러면 이거 혹시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혹시 기억납니까? 어떻게 했지? 그치. 소인수 분해를 하고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했다. 잘했습니다. 약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 뭘 한다? 소인수 분해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인수 분해인 거야. 가끔 가다가 낚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6이 이렇게 하고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를 딱 물어보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여기서 3 곱하기 3 해가지고 이게 9가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소인수 분해를, 여기 있는 이 6을 쪼개가지고 소인수 분해를 다 해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하고 지수에다가 1을 더해가지고 곱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왜 지수에다가 1 더해서 서로 곱하는 건지 혹시 기억납니까? 그렇지. 0일 때 이미 항상 어떤 숫자, 예를 들어서 2의 3제곱에 쫄따구는 1부터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4개가 있는 거야. 근데 왜 여기 곱하기야? 아니 아까 선생님이 있잖아. 곱하기는 아까 되게 간단하게 이거는 약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에서 하나 고르고 뭐뭐 하고로 연결되니까 여기가 4개 있었고 여기는 3개 있었는데 뭐뭐 하고로 연결되니까 그냥 곱하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 4가 바로 지수보다 하나만큼 더 있는 거지. 왜냐하면 1은 모든 수의 약수가 되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도 항의 개수지. 우리가 이거 여기서 이렇게 가로에 곱하기면 우리가 분배 법칙에 의하면 결국 이 항은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면 그게 항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뭐 하고 고로 되니까 여기서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근데 여기서 뭐 같은 문자가 없으니까 뭐 겹쳐지는 게 없겠지. 그래서 이거를 곱해요, 더해요. 그렇지,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18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3번은 그냥 해보면 될 거고, 자, 이거는 4번도 그냥 말로 한번 해볼까요? 4번은 어떻게 됩니까? A를 포함한 항의 개수. 이거는 어떻게 될까? A를 포함한. 자, 얘는 뭐냐면 A를 포함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에서 하나 고르고 항은 전체 항은 여기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서로 곱했는데 여기서는 이미 A를 골랐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경우가 그냥 한 가지인 거야. 이미 A가 골라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미 A를 골랐으니까 이거는 그냥 경우가 한 가지지.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고르면 두 가지. 두 가지.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A, 실제로 잘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게 원래 A 곱하기 P 더하기 Q, X 더하기 Y 이렇게 하나 생기고, B 곱하기, 여기에 있는 것들 해가지고, P 더하기 Q, X 더하기 Y 이렇게 생기고 C 곱하기 P 더하기 Q X 더하기 Y 혹시 이렇게 되는 거 혹시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경우는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이게 몇 개가 생기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항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묻는 거야. 그럼 결국은 뭐야? 여기는 이 A는 어차피 이거 분배한 거에다가 그냥 A만 붙이기만 한 거지. 그럼 여기에서 항의 개수는 몇 개 나오는 거야? 그치, 4개지. 4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A를 포함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A를 이미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경우가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이미 A로 확정인 거야. 그러면 이제 이 A에다가,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골라서 둘이 곱하면 그게 A를 포함한 항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고른다. 두 가지. 뭐뭐 하고 곱하기. 여기서도 하나 고른다. 두 가지. 그러면 얘는 4가지 경우가 된다. 무슨 말 이해되죠? 약간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한번 그럼 해볼까요? 5번은 이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 풀이한 거랑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순간이 나왔습니까? 아, 진짜?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 홀수 이미 여기에서 이미 고에서 이미 힌트가 나왔으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10의 자리, 1의 자리 밑줄 쳐서 경우 구해 주시고 경우 구해서 둘이 곱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승부차기에서 5명의 순서를 정한다. 이건 뭘까? 순서 정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5팩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게 5팩일까? 축구 승부차기잖아. 축구. 근데 이거는 문제가 좀 이상하다. 근데 답에서는 5명에서 5명 택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선수 5명의 순서라고 했는데 이거는 말이 이상해. 축구는 11명인데. 그치?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면 틀린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5명 중에 5명 뽑았대.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약간 좀 어거지로 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순열이든 뭐든 항상 중요한 거는 전체 인원은 몇 명이냐. 그 중에 몇 명을 뽑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2번은 대표 1명,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대표 1명을 뽑고 총무 1명을 뽑는다. 약간 이런 쪽으로 뭐뭐 하고 아니면 또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해가지고 말을 해주면 되게 좀 유용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 한 명을 뽑아. 그럼 어떻게 돼? 10, P, 1. 그치? 이렇게 됐겠지? 곱하기, 뭐 하고라고 했으니까. 총무 한 명을 뽑는데. 그치? 9, P, 1.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생각을 한다면, 나 10명 중에서 대표 한 명, 총무 한 명이라니까 어떤 순서가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냥, 난 10명 중에서 순서가 의미 있는 CP2로 계산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약간 중학교 2학년 때도 경우의 수를 배우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그럼 이거에 대응되는 거는 뭐였을까? 대표 한 명, 총무 한 명을 뽑는다.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대의원 2명을 뽑는다. 대의원 2명을 뽑는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지? 순서가 상관없지.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2명을 뽑는다. 10시 이하고 구분되는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 총무, 아니면 회장, 부회장, 뭐 서기 이런 녀석을 한 명씩 각각 뽑는다 이러면 이건 순서 고려하면서 뽑으면 되니까 10P 뭐 3명을 뽑으면 10P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도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웃하는 거 혹시 기억납니까? 이거 이웃하는 거는 어떻게 했어야 됐지? 제일 첫 번째. 그치? 여기 있는 이 A씨를 덩어리 묶어가지고 덩어리를 하나처럼 생각해서 나열하는 거야. 묶어서 나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하나니까 전체가 몇 개지?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3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치? 이 A하고 C하고 이 묶음 내에서 자리 바꿈. 그게 몇 가지야? 그치? 여기서는 그러니까 2개니까 2팩, 뭐 2라고 해도 되는데, 뭐 2팩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왜냐면 묶어서 나열하고, 묶음 내에서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얘하고 곱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6번도 한번 볼게요. 네 곳을 모두 관광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생각을 해주면 됩니까? 이거는 4개 전부 나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그치, 4팩이다, 24가지다 라고 봐주시고, 자, 여기서는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보면 돼? 서로 다른이잖아. 서로 다른 숫자를 해서 자연수의 개수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 2, 3을 3이 2라고 이거하고 같아 틀려. 다르지, 숫자에서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지. 그럼 이건 뭘로 봐야 돼? 그치, 이거는 5P3으로 본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이를 하는 여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5가지, 4가지, 3가지인데 이렇게 곱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얘는 8번은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일단 CY가 양 끝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CY를 양 끝으로 놓으면 여기 있는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지. 그럼 이 5개를 일단 일렬로 나열하고 그러면 5팩이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치, C하고 Y하고 이게 양 끝에 있다라고 했지 순서가 고정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자리 바꿈. 이거는 그냥 뭐 2가지라고 써도 되고 2팩이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1번과 2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그치, 곱하는 거야. 왜냐면 이 5개를 안쪽에 있는 5개를 일렬로 나열하고 양쪽 끝을 자리를 바꾼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 곱해주면 뭐 240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게 이건 거야. 4명의 대표를 뽑는 거지. 아까랑 다르게. 자, 이거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뽑는 거지. 그럼 이것도 말로 해보면 남학생 2명을 뽑고 여학생 2명을 뽑는 거니까 여기서 2명 뽑으면 되지. 그러니까 2명을 뽑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남자를 이렇게 뽑을
뽑든 이렇게 뽑든 같아 틀려. 어차피 두 명 뽑는 거는 A, B다라는 거는 같지.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C로 들어갔던 거고 얘는 OCE가 될 거고 여학생 두 명도 마찬가지로 그 경우로 생각하면 네 명 중에서 두 명 뽑는 거니까 얘는 4CE가 될 거야. 둘이 곱해 더해요. 그치, 이거는 곱한다. 그래서 OCE, 4CE. 그럼 우리 OCE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것도 어쨌든 두 번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5 곱하기 4를 하고 아래는 2 곱하기 1. 이거 하는 거는 알고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60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 B를 포함해서 5명을 뽑아 일렬로 세울 때 A, B 모두 이웃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거는 그러니까 자꾸 말로 한번 얘기를 해볼 줄 알아야 돼. 그럼 얘는 이게 뭐지? 일단은 어떻게 해줘야 돼? 일단 A, B 포함해서 이거는 이게 조합과 순열이 약간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봐봐. A, B를 포함해서 5명을 뽑아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뽑아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뽑고야 뽑고. 그러니까 일단 5명을 뽑아야 돼. 근데 순서가 일단 뽑는 거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지금 8명인데 지금 A, B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니까 실제 봐봐. A하고 B가 있고 여기에 3명을 더 추가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전체가 몇 명이야? 이게 6명이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바로 뭐냐면 6명 중에 순서를 상관하지 않고 3명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일렬로 세우는 거야. A, B를 이웃하게끔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미 뽑은 경우까지만 하면 조합이 적용되는 거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조합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이웃하게 되는 경우를 구하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우리 이웃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했었지? 그렇지. A, B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4팩. 이게 일렬로, 그러니까 덩어리 지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곱하기 2를 해주면 이거는 자리바꿈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경우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얘가 6시3이면 얼마랑 똑같죠? 6시3이면 이렇게 해서 20까지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이렇게 4팩은 덩어리 지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리바꿈 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거는 조합인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 나와져 있는 거를 그렇게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뭐 하고 또는이 익숙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5명을 뽑고 일렬로 A, B를 이웃하게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일단 뽑는 거는 조합이고 일렬로 세웠던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순열 쪽 부분인 거지.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섞여져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9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 5명을 뽑는데 그럼 항상 12명, 5명 뽑아. 그럼 뽑을 때 그거 생각을 하는 거야. A, B랑 BA랑 같은 거야, 틀린 거야. 그치? 그러면 순서가 상관없네. 조합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뭐가 돼요? 12, C, 5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게 10번이 이제 그거겠지. 자, 10번은 이제 한번 각자 우리 따로 한번 풀어보시고 풀이 과정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120개 나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일단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해보면 전략을 세우면 일단 4개 문자를 뽑는다고 했잖아. CF 포함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야. 순서가 상관없이. 그래서 그게 OCE가 됐던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냐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자, 이웃하지 않도록. 자, 이게 나오면 자, 첫 번째는 이건 거야. 일단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 있지. 얘네들을 먼저 나열해. 그러면 그 사이사이 공간이 있지.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앉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4명 중에서 2명은 이웃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얘네 이웃해도 되는 녀석들을 일단 나열을 해. 그러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그럼 그 사이에서 2개를 선택을 하면 어떻게 앉아도 얘네들은 절대 이웃할 수가 없지. 사이사이에 앉는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래서 그 사이사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선택을 할 때 이거는 순서가 상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리를 앉는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 B가 이렇게 앉든 이렇게 앉는 거든 같은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순서가 상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P로 들어가는 거야. 이 사이사이 공간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몇 명이냐, 그거를 선택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자, 일단 4명이니까 CF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2명은 이웃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그 2명은 이웃해도 상관없는 2명을 일단 일렬로 나열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이사이 공간이 어떻게 생긴 거야? 2명을 일렬로 나열했으면 그 사이에 공간이 3개가 생기지. 3개 중에서 3개의 공간 중에서 2개를 순서를 고려하면서 뽑아야 되니까 3P가 됐던 거야. 그래서 하나, 둘, 3개를 곱하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순서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얘네들 나열하고 그 중에서 얘를 선택한다 라고 해서 이게 여기가 10가지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해서 이게 10가지가 될 거고요. 얘 2가지가 될 거고요. 얘는 3 곱하기 6이 될 거라서 다 하면 120가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11번도 우리 한번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서 숫자 안 구분하고 구분을 하고 거기서 홀수가 되는 경우가 해주면 맞아요. 선생님 똑같이 풀었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은 이렇게 한 글씩 되게 강조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해놔야 뭔가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런 것들이 보여야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수를 택할 때 이랬어. 그럼 택하면 얘가 순서가 상관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세수의 곱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이건 순서가 상관 있어, 없어? 그치, 순서가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C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전체에서 홀홀홀이 되는 경우만 빼면, 그러면 세수의 곱이 당연히 짝수가 있겠지. 그치? 왜냐면 우리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짝수가 적어도 하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수의 곱이 짝수가 있다라는 말은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인 거야. 그럼 그 적어도는 우리 여사건으로 문제 푸는 거 혹시 기억나죠? 여집합으로 전체에서 이거 반대되는 경우를 빼는 거야. 그래서 이거지. 전체에서 홀홀홀. 그러면 이 홀홀홀이라는 거는 홀수 중에서 3개 선택해버리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순서가 상관 있어, 없어? 순서 상관없잖아. 그래서 C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홀수는 몇 개 있죠? 그치, 5개. 1, 3, 5, 7, 9. 그래서 홀수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한 거를 빼면 전체 그 숫자 3개 선택하는 경우에서 홀수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뺀 거가 된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가 하나 들어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74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